자, 오늘 아침에 윤석열 긍정은 지금 마이너스 0.1에서 33.3이 됐고, 부정은 63.4 플러스 0.1입니다. 한국사회연구소 쪽의 조사는 이 부정은 0.8이 올라서 64.5, 긍정은 0.2가 올라서 32.2. 거의 이 두 쪽 조사를 보면 이제 거의 멈췄고, 하락은 멈춘 데에서 약간 조정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락은 멈췄지만 전체적인 동향은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경제 상황이 급속히 안 좋아짐에 따라서 바닥부터 균열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에 여러분들이 세종의 아파트에서 30대, 40대 자매가 같이 사는데 아마 이혼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애들 3학년 남학생, 1학년 여학생을 동생 애들입니다.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언니하고 동생하고 같이 살고, 언니는 41, 동생이 38세고 동생이 자기 자녀들 둘을 데려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명이 자살을 했고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정부에서 40살 부부가 6살 난 남자애를 데리고 같이 자살을 했습니다. 빚이 많아서 힘들다. 그러니까 이 세종도 그렇고 의정부도 그렇고, 지난번에 조윤아 양 3인 자살도 그렇고, 지금 자살이 속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보면 벼랑 끝에 몰린 B2 20대 채무조정 신청이 3년 새 28%가 급증했다는, 20대가 그래서 지난해 주식 코인 광풍 속에 투자에 나섰던 2030 세대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자산 시장이 뭐 붓는다니까 빚을 내 가지고 여기에 뛰어들었다가 지금 다 망해가고 있다. 그래서 채무 조정을 지금 이 법원에다가 신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 달까지 20대 채무조정 신청자가 7,594명으로 투자 광풍이 일기 전인 2019년 5,917명보다 28.3%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을, 자, 이게 다 신용조정위원회 개인 채무조정인데요. 신속 채무조정을 제외하면 연체 발생 이후에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숫자는 이미 위기에 처한 청년들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2000년대에 이 닷컴 버블이라고 벤처기업 바람이 불었을 때도 젊은 투자자들이 카드론으로 외상 주식 거래로 지금 풀베팅 하다가 당시 지금 카드 사태까지 일어났고, 그래서 카드 사태가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IMF 이후에 소득이 없는 청년들한테 카드를 발급해 주다가 카드 사태라는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자, 최근에 이 사회 분위기가 이런 채무조정 신청 걱정의 한 원인인데요. 청년 세대들이 빚을 영토한다고 언론들이 호기심 삼아 계속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장리하는 분위기까지 있었고, 집도 막 사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피해가 발생하고 사회적 위기가 나오고 국가가 구제해주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최근에 금융위원회가 청년 특례 프로그램으로 신용팽점 하위 20% 이하인 34세 이하, 이 뭔 기준이 34세인지 모르겠어요. 최장 3년 상한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3.25% 저금리를 적용해 주겠다 해서 이제 B2 논란이 빚어지고 있죠. 문제는 이들에게 상한을 유예하고 그 다음에 저금리로 이렇게 바꿔준다고 이들이 갚을 능력이 있느냐. 자, 지난 주말에요, 한 언론은 K방역 못 버틴 자영업자, B2한 빚내서 투자한 실직자들의 마지막 탈출구 해가지고 코로나로 빚에 갇힌 이들 서울 해생법원에 찾아가 보니 하고 러브라이터를 썼습니다. 거리두기 못 견디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파산 신청하고 직장 잃은 이들로 북적댔는데, 지금 고인 투자 실패의 구제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 비판이 나와
신용불량자 방치보다도 복귀 도와야 한다지만 도박하던 사람을 건져 놓는다고 도박 안 하겠습니까? 저는요, 아예 빚갚을 생각하지 않고 여차하면 그야말로 파산하겠다, 또 개인 회생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저지른 자들에게 대해 국가나 사회가 손을 내밀 필요가 없다, 좀 냉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들이 투기로 덕을 봤다면 한때는 좀 버릇기도 했겠죠. 술 먹고 옷 사입고 잘 쓰고 다녔을 겁니다. 여행 가고요. 그럼 이러면 사회의 책임, 따면 자기 책임, 이것이 공정합니까? 사회라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이런 거를 하면 안 되죠. 자,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된 재작년, 작년 2년 동안에 연평균 8만 한 4천 건 정도의 개인 회생 신청, 그리고 5만 건 정도의 개인 파산 신청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지난 6월 달만 해도 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 신청이 7,234건, 개인 파산 건수가 3,600건쯤 됐습니다. 자, 제가 IMF와 이번에 이제 다가올 대공황2가 다른 부분은요, IMF는 한 20-30개 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금 벌어졌으면요, 이번에는 개인이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IMF 당시는 기본적으로 기업 파산이 핵심에 있었고 개인 파산이 부수적이었는데, 이제는 장기 불황, 코로나 장기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빚걸 영투해서 부귀한 2030, 이들이 지금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이 개인 회생 법원에 보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고 법원을 찾은 사람도 있다는데요. 재판 시간보다 일찍 와서 기다리던 한 사람은 친구가 권유했던 가상화폐 V글로벌에 4,5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완전히 날렸고, 이 회사 운영진은 지금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좀 무지한 사람들이 이런데 돈을 날려버렸다. 자, 이런 것이 결국 어려워서 손을 대는 것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어렵다고 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앞으로 대공황2 국면에서 정말 다 돕고 그들에게 이 같이 나누고 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고인이나 이런 걸 한 사람들은, 주식을 하다가 날린 사람, 또 집을 샀다가 날린 사람은 그 대가는 자기가 치러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한 영끌조까지 구제를 한다. 이게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라는 사회적 비난이 굉장히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K방역 희생자 구제안에 코인 투자가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해성시켜주고 채무 조정해주고 또 파산 신청 받아들여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 분위기 때문에 살아날 방법이 없었다라는 성실하고 소극적인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것이지, 적극적으로요 스스로 영끌 비투해서 가상화폐나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채무 조정, 그 다음에 회생, 보전, 그리고 파산 등을 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히브리 민족도 7년이 7번이 지나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갚지 못한 빚을 탕감해줬다. 그래서 이런 B2로 가상화폐,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들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렵게 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책에 대해서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 이 윤 정권처럼 이들을 안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도저히 안 돼서 파산해서 빚을 지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구제책이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투기하다가, 부동산도 투기, 주식 투기, 코인 투기하다가 B2 연끌한 사람들은 그들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걸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요, 윤 정권은 구제시켜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측면보다 성실하게 살아 다수의 사람들의 분노에 아마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해이자들은 그들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것은 어떤 경우를 붙이더라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코로나 자영업자 빚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성실히 노력했는데 망한 사람들을 탕감시켜주는 거, 그건 참 모르겠지만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정부의 신용보증 등에 기대어서 보증 세우고 아예 돈 땡겨서 빼돌려서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엄격하게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괜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